큰 마음을 먹고 형이 맡아서 운영하는 제조 공장이 있는 반나절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나의 아들아. 너의 솜씨를 보니 대단하구나. 일꾼들도 일을 잘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아버님, 얼마 전 몸살을 앓으셨다고 하시던데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보시다시피 파피루스를 얇게 다듬어야 하는 일이 밀려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여기 나일강에서 내 집까지 반나절은 걸리는 거리인데 이렇게 일감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 좋기 이틀은 소요될 거야. 바쁜 내가 이해되고 하니 괜찮다. 이제 몸이 좋아진 듯하고 내가 이렇게 왔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데 아버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라면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래. 실은 말이다. 그동안 내가 쌓은 재산은 형이 내가 가져가고 상단상권은 동생에게 주면 어떻겠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큰아들은 손질하던 파피루스를 던지면서 아버지에게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어찌 부모로서 자식인 제가 부모 앞에서 화내는 모습을 보려고 하십니까? 아버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피루스 상품들을 정교하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집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큰아들은 큰 소리를 내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나 욕심이 많고 자제력이 약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생각에 나름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 큰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버님도 아시는 바처럼 제가 이 공장을 운영할 기술과 관리 능력을 쌓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일꾼들 100여 명이 저랑 같이 나일강에 들어가 파피루스를 수확하고 햇볕에 말리고 망치 돌로 얇게 펴는 작업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늘 안 상점에서 편하게 말 몇 마디 던져서 상단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 제가 있기에 파피루스 상품의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기에 상품을 만드는 일꾼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지역별 상점에 상품 보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장자인 저에게 상단과 상권 영업 권리까지 주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따지신 상인으로서의 입지는 이 장자만이 지켜낼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상권을 둘째에게 넘겨준다면 저는 둘째에게 파피루스 상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하는 반대의 말을 듣고 크게 상심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 집안과 상인의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였습니다. 원로들 역시 상권을 둘째에게 물려주는 것이 집안을 번성하게 할 결정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로들은 장자의 말처럼 조상의 관리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면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권과 상권 영업권까지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아버지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은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준 후 둘째의 복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더욱 상심하여 기력이 더욱 쇠해졌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산을 집안 원로들의 의견대로 조상들의 관례에 따라 큰아들에게 전부 물려주었고 동생의 복지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배 과정에서 미운 털이 박힌 동생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즉시 상권 책임자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상심한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이에 급히 작은 아들을 불러 드렸습니다. 아, 그래. 시스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자료구나. 네, 주인님. 계속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작은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려서부터 부단한 욕심도 없고 부지런하며 나태와 대만을 몰랐지.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집안 식솔들을 먹여 살렸고 살아오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단다. 혹시 무슨 소원이라도 있는 거냐?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형이 저 많은 상품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일어나시는 것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하겠지. 내가 너의 재능을 알고 있으니 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이 쪽지와 소개서를 써줄 테니 홍해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여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다재다능한 상인이다. 오래전 나랑 같이 상인을 했던 사람으로 벗 관계를 맺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다. 상인으로서는 부자가 된 사람이다. 얼마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아마 내가 그 집에 머물면 반가울 거고 너도 그 집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찾아가면 이 사람이 너를 양자로 맞이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 해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작은 주머니에 여행 경비가 들어있단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로구나. 갈 길이 머니 서둘러라 아들아. 아버지는 상권 영업에 소질이 있는 작은 아들이 나일간 인근 지역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고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에 욕심이 많은 인성이 좋지 못한 큰아들이 동생을 시기하는 지금의 마음으로 작은 아들들의 상권을 망하게 하고 집안까지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혈질인 큰아들 성격에 이를 용납 못해 동생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생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는 작은 아들을 나일간 유역에서 멀리 보내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나일강 유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먼 거리인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2명의 자식과 집안을 지키는 상책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아들의 손에 쪽지와 작은 주머니를 꽉 쥐어주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예루살렘 큰 도시로 가서 예루살렘 상인을 찾았고 쪽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상인은 나일강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하여 제조 공장은 물론 비교적 규모가 있는 판매 상권 2개와 작은 규모의 상권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나일강 유역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해 가져오던 3명의 아들이 사막의 도적들에게 낭패를 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매 상권을 운영할 아들을 잃어버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일간 상인 친구인 벗에게 자신의 슬픈 소식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 있던 나일강 상인인 아버지는 예루살렘 상인을 찾아가라면서 자신의 추천과 아들임을 확인하는 쪽지를 보낸 것입니다. 벗에게 양자로 삼아 용기를 얻으라 하였는데 예루살렘 상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상인은 작은 지역 상권의 판매 책임자로 친구의 아들을 임명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벗의 아들로서 나의 아들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슬픔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너를 나의 아들로 삼고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자신이 없구나. 아들로서 너를 바라보면 자꾸 먼저 간 새 아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그리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래서 지역 상권인 상인 책임자로 임명하고 모든 영업정책을 너에게 맡기니 그리 알도록 하여라. 그리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영업실적을 지역 상인 책임자끼리 평가하여 가장 많은 판매글을 올린 사람에게는 나의 재산 절반을 주고 사랑하는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조하겠다. 너도 도전할 수 있는 책임자 이치이니 너의 꿈이 있다면 이루기를 바란다. 작은 아들이 맡은 지역은 상인 어린의 3개 지역 중 가장 적은 판매고를 올리는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고를 올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파피루스 상품을 사가는 소비자에게 판매에 이득을 주면서 또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인을 모셔오면 파피루스 상품 점수 기여 제도를 만들어 무료로 상품을 주는 영업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째, 파피루스 상품 재고 확보. 둘째,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가로 납품하는 계약. 그래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지역 상권과 이웃 바벨론의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을 다른 상인보다 낮은 가격에 가져오되 한 곳의 제조 생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한 개 제품 수량의 60%를 가져갈 테니 자신과 독점 거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의 50%를 넘게 납품받는 순간부터 정상 거래 가격의 10에서 30% 정도 차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공장 상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우스꽝스러운 계약을 가지고 왔냐면서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상술과 연로자들의 이야기에도 맞지 않는 헛된 꿈 같은 것을 던져버리고 맡은 상권 안에서 매상을 올릴 방법을 찾으라고 야단을 치며 조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찾아오며 작은 아들은 파피루스 생산량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공장 상인으로서의 큰 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나일강 인근 지방에서 들어온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이 나일강 인근의 파피루스를 대량으로 파종하고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올 여름부터 상당히 많아지면서 공장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니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공장들이 많아지므로 그때에는 계약 조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약 기회를 잡는다면 기득권자로서 당장 1년 안에 공장 총 생산량의 90에서 100%까지 납품받을 수 있게 성장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장 입장에서 생산품이 많아지는 올 여름부터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가 성공이라고 설득하였는데도 그들은 기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장 사람들은 이 친구가 예루살렘 상인의 사이가 되고 싶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오해를 냈습니다. 이 소문은 작은 아들과 경쟁관계인 지역상권 2명의 책임자 기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역상권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상인의 기분을 모른다면서 매장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잘 관리해서 매출을 올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심하다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상인을 찾아가 새로 들어온 작은 지역 상권 책임자의 언행을 보고하면서 자신들 중 한 명이 딸과 결혼하고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의 음해하는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상인이 미소를 보이자 이들은 행운이 자신들에게 온 거라 확신하면서
서로 1등을 하겠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상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상인은 그럴수록 미소를 가볍게 지으면서도 특별한 말이 없이 이들에게 연회를 거하게 베풀고 속마음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이 되자 작은 아들의 말처럼 나일강의 파피루스가 너무 많이 수확되면서 공장이 여러 지역에서 가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생산된 파피루스 상품은 넘쳐나서 가격이 50%까지 폭락하고 말았으며 도산하는 공장들이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품질 좋은 공장에도 주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작은 아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기나, 생각해보니 자네 말처럼 우리가 협약하는 게 좋겠네. 매년 우리 공장에서의 50%가 아닌 30% 생산량만 일정하게 나갈 수 있다면 당장 계약을 하겠네. 50%만 매년 납부만 나면 불규칙적인 거래보다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네. 그리고 처음부터 시중 거래가보다 싸게 공급해도 1년 안에 50% 생산 가동을 하게만 해준다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네. 계약하기로 함세. 자네 말처럼 납품 조건도 형편없이 이렇게 낮아졌지만 계약만이라도 하게 해주게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과 바벨론 지역 인근의 파피루스 제조 공장 여러 개와 협약을 맺었으니 나에게는 물건을 도매로 가져가는 중간 상인들까지 설득하여 혁신적인 보상 제도로 판매자로 일하는 게 이득이라는 점을 홍보해야겠다. 나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중간 판매자에게도 내 제안이 기존 판매 방식보다 이득이 크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그룹별 협력 집단을 모아야겠다. 여기에 영향력이라는 뜻의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출발하자. 그리고 나의 매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소비자들 역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물건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물건을 판매할 판매인 또는 소비자를 소개시켜주면 중간 상인들처럼 보상을 해주거나 무료로 부의 상징인 파피루스 물건을 준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주부들이 좋아할 상품이지. 집안 서류 작성과 서신 및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닌가.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첫 달에는 겨우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2명과 소비자 중 5명, 중간 상인 중 1명만 합류하여 직원 포함 총 8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저렴하게 파피루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얘기하자 다음 달에는 소비자이자 소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30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달까지는 신통한 매출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달에는 100명, 넷째 달에는 300명이 되자 웬만한 중간 도매상 매출과 비슷해졌습니다. 다섯째 달에는 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에는 2000명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제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득과 혜택이 재분배됨으로써 참여한 사람들에게 추가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더욱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와 중간 판매상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어가자 당시 수학체계로서는 물건을 판매하고 보상을 계산하는 일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 중 자신처럼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20명에게 프랜차이즈와 같은 방식으로 20개 소상단을 만들어주고 상단에는 200명 정도의 소비자와 중간 판매인을 배정해주면서 자신이 하는 영업 방식을 복제시켰습니다. 앞서 2년을 소비하였지만 모두 예상을 뒤집고 그 후 1년 만에 작은 아들의 말처럼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속된 3년째 되는 날 예루살렘 상인에게 올린 결과 보고에는 다른 2곳 지역 상권 책임자보다 50배, 100배는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기적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시간이 남아 여유있게 공장 확장을 관리하고 복제된 매장에 속해 있는 상단 책임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복제 관리만 하고 다닐 뿐이었습니다. 주인님, 나일강 상인의 작은 아들은 한국 속담 중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을 영업 전략으로 바꾼 보상체계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타인의 노동과 재능을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와 상단 책임자들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든 결과였습니다. 알고리즘에서는 이 전략을 소비자나 중간 판매인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공존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기술과 VR, AR, SR 기술의 발전은 유통 인플루언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융합된 인플루언서 직업군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그럼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지? 네, 주인님. 그는 예루살렘 상인의 딸과 결혼했고 가장 물건을 많이 판매한 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기로 한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물려받고 상단을 확장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권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웃 국가인 바벨론과 아라비아, 우루, 테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소비자와 소개 상인들이 시스템으로 몰려들어 동방의 최고의 파피루스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으로 복제를 마치고 매출량이 올라가는 상이 12개 상권 상인에게 자신의 영업 비결을 알려주고 복제를 시키는 훈령자임을 증명하는 특별한 성공 습관 반지 12개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를 다니면서 상권 지역의 상단 책임자와 판매자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자 작은 아들은 자신이 늙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으로 소득을 극대화하는 거상의 시스템을 통해 8명으로 시작하여 1년 만에 1만 명의 소비자와 20개 지역 상권 운영을 만들었고 40년 만에 200만 명의 소비자들이 지역별 상단에 속하는 동방 최고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소비자를 관리하는 지역의 중산층으로서 자리잡은 성공한 인플루언서들이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상단에 속한 셀 수 없는 소비자 집단을 여러 나라에서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마스터급 인플루언서 상인들은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집단의 결속력이 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관리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힘을 합쳐 매출을 일으키고 부를 나누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 거상만이 크게 성공하는 시스템을 더불어 함께 성공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나일간 유역의 파피루스 상품 판매에서 전설의 상단을 만들어냄으로써 생활 필수품으로 파피루스 공예품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일간 문명이 파피루스 노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그럼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상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었지? 동방을 크게 거느린 이 상인이 삶을 다한 후 반지 12개를 가진 상단의 시스템 복제자인 훈령자들은 파피루스 시대에서 양가죽과 종이 중심의 시대로 변화되면서 상품 상권을 확장해 낙타 및 향수, 비단, 향료 등 12개 대표 상권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파피루스 로드는 유대인으로까지 이어져 온 상인들의 전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돌이켜보면 바로 이 시기가 그런 아이디로 도전해서 역사 속 파피루스 문화를 꽃피게 한 그 작은 아들이 대단한 개척자였음을 증명하는 이야기구나. 잘 시청했다. 마치 2020년대 정부의 기본소득을 받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상세계가 주는 새로운 직업으로 도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은 인플루언서 상인들로 길이 나뉜 선택의 시간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진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니? 시대는 달라도 공통점은 있겠지? 네, 주인님. 인간들 사이에서 2019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난 뒤 2023년에도 다시 한번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인류 경제를 파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로 비대면 근로 형태가 빠르게 적응하면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지국가 돈의 재분배 시스템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됩니다. 지국가는 현실 국가가 아니지만 부의 재분배 시스템은 나일강 유역의 파피루스 인플루언서들의 상인의 마케팅처럼 소비자와 소개 상인들에게 저렴한 소비 기회를 주고
원하는 사람은 팀에 속해서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25년 지국가 가상 세계백화점 인플루언서 상인은 자기개발과 히어로 등급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비즈니스로서 전 세계 소비자와 영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장 관리나 회계 관리도 하지 않고 오직 소비자를 소개하고 자신과 같은 일을 할 사람에게 수만 가지 상품을 홍보하는 일을 팀을 만들면서 합니다. 그리하여 형성된 팀의 소비자와 판매 라인은 3대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시스템이 한 자손들까지 부자의 길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현실 세계에서의 부자들은 전부 시스템에 의해 돈을 버는 사업가들이지 자신의 노동 수입으로는 부자가 되는 게 어렵고 시간의 자유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 부자들은 자기개발 독서 탐구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던데 보통 1000권에서 10,000권 정도는 읽는 독서광이라고 하지.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진이 너 같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면 책은 예전부터 덜 읽어도 되겠구나. 네, 주인님. SR 홀로그램으로 보여드리고 대화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리니 이전만큼의 독서량을 가진 부자들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고전적인 방법으로 독서하는 부자들이 많은 거로 압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Z세대 사이에서는 책 읽는 건 역시 지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진이야, 말 나온 김에 2020년대 부자들의 비중치와 통계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우리 지국가의 부자 만들기가 세계적으로 운영되는데 운영 방식은 무엇이지? 네, 주인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만장자 2153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 자산의 60% 이상이며 부자 중 1%가 전 세계 약 70억 명이 보유한 자산보다 2배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국제구호 개발기구인 옥스팜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상국가는 국민이 인간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통해 보다 나은 풍요를 제공하고 참여국가의 기본생활비와 더불어 지국가 시민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국가의 재원은 현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생활비와 지국가의 비대면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한 유통 시스템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성공한 인플루언서 상인 등급 이상은 매달 30에서 50% 이상의 기부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국가는 1년 예산의 사용처가 방대하지만 가상국가 지인은 전 세계를 상대로 국민을 모집하고 자기개발 시스템 유지와 시민 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잠재력 개발 등급 수준에 따라 재분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의 평중을 최소화합니다. 2025년 기부 총액의 비중은 얼마인지 확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인플루언서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히어로 학교에서 훈련받은 평소의 철학대로 2025년에는 1년 총소득의 30에서 50%를 지기업의 넥스트 키워드에 매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국가 총 예산의 30%는 참여한 정부의 지원이며 70%는 인플루언서의 기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2028년에는 국가의 기본소득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서 10%에 머물고 성공한 인플루언서의 기부가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군. 공부장처럼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 습관을 만든 인플루언서들은 매년 소득의 50%를 우주 스페이스 관리 시스템에 기부함으로써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500억 원을 기부한 홍부장 같은 인플루언서 출신들을 공동체 발전을 위해 많이 발굴해야겠지. 세계인을 상대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는 VR 인플루언서의 한 명이 웬만한 강소기업 생산성을 앞지르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IPO 상장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소에서 위탁 판매할 정도로 일반화되었지 않니? 거부감이 크던 제도권 금융시장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서서히 변화했지. 각 국가 은행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대출, 자산거래, 투자 등 금융서비스인 탈중앙화 금융에 참여했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받아 추가소득을 올리는 상품들이 대중화되었다. 네, 주인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인 제가
금융 업무를 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지가상국가에서도 달중화와 금융이 주 화폐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요. 현재 공부장은 지국가 유통 인플루언서에서 은퇴한 후에도 달중앙화 금융소득까지 합산하여 매년 인세소득으로 100억에서 500억대의 소득을 유지 중입니다. 2025년에 억만장자 유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부자이기에 현실 세계에서도 시간의 자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공부장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풍요와 자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데이터에 의하면 가상세계 인플루언서 직업군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이동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가 모바일에서 AR, VR, SR 기반으로 80% 이상 게임 체인지되었던 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국가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차별된 자기개발 훈련과 여러 보상이 융합되어 제공되는 정책이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VR, AR 기득권으로서 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거부가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상국가 인플루언서 상인이라는 직업은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시스템을 이용한 인세소득의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양자 SR 클라우드에는 공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 진이. 너의 인공지능들이 예측한 대로 임무가 성공하길 바란다. 정확한 우주 비행기 예약을 도와준 것도 고맙다. 도착해보니 당일 관광객이 많아서 스페이스 화성 비행기 좌석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 덕분에 일찍 도착해서 여정을 풀 수 있었다. 나는 30일 후 지구로 귀환하겠다. 내가 지시한 대로 매일의 진행사항을 양자 SR 클라우드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 네, 주인님.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 마치고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넥스트 키워드 두 번째. 가상국가가 주는 탈출구.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내 머릿속에는 그 누가 가르쳐 준 것과도 같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내게 친숙한 형태와 아이디어들은 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있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버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나는 새롭게 시작해 내가 배운 것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조지 오키브, 미국의 화가. 두 번째 넥스트 키워드에 등장하는 5사람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2025년의 이야기이다. 고교생부터 친구들이었다. Z세대로 나이는 20대 후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시대에 취업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며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친 시기가 엊그제 같았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뒤따라온 5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시대가 열리므로 데이터댐을 이용한 기업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었다. 그로 인해 청년 일자리는 더 이상 감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은 인간 노동자의 소멸이라 할 정도로 인공지능화되어버린 사회에서의 취업은 손 놓아버린 우리 미래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20대인 애니, 윤정, 힐튼은 같은 또래인 엣지와 40대 중반의 삼촌과 세대 차이를 겪지 않는다. 오직 새로운 가상국가가 제시하는 인간 잠재력 증가를 통한 자기개발, VR, AR 학교, 졸업 과제를 통해 인플루언서 상인 등급 자격을 획득하려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가상국가에서는 가상결제 방식인 지국가 백화점 코인이 유통되는데 이 코인을 모은 평점이 가상국가에서의 부의 척도인 것은 현실 세계와 비슷한 자본의 모습이다. 지가상국가에 참여하고 VR, AR 학교에서 자기개발을 하려는 사람들 중 지국가와 국가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 배당 수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국가 초대에 응한 사람이 많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인간 잠재력 개발을 하기는 싫지만 기본소득 지원금을 배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가정 중 탈락자도 많이 있겠지만 더 높은 이상을 꿈꾸고 초대에 응하였던